안녕하세요. 토끼장입니다. 어제 신우석 감독과 어도우 측의 설전이 엄청났었는데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반박을 못하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본인들이 모르고 한 것일 건데 몰랐으면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짭도 측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신우석 감독과의 설전은 없었던 일인 것 마냥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잊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양 사태 때도 그렇고 한번 어떤 기업을 조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대중들이 이제는 일치 단결을 해서 그 기업을 조져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하이브도 남양의 전철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팀 버니즈가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미니진 대표나 뉴진스에 대한 가짜 여론들이 생겨나면은 거기에 반박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반박글을 적다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고발까지 다 해버렸죠. 디스패치 뭐 그다음에 소스뮤직 이런 거 다 고발해버렸죠. 이거 고발하면은 처벌받을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원래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집단 행동들은 원래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위법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기 때문에 도저히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렇게 버니즈가 기다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 대표와 하이브 측의 원만한 합의를 나름대로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하이브는 7월에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미 민 대표는 해임이 됐고 하이브는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와 관련해서는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조져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냐? 원래 돌판이라는 거는 고립이 되어 있어요. 남돌이 됐든 여돌이 됐든 아이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이돌들이 좋아하는 특정 세대의 소수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면서 K-팝이라는 게 생겨난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대, 그러니까 돌판이라는 거는 10대나 20대가 좋아하는 댄스 가수 그룹이에요. 근데 이게 뉴진스가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관광 홍보대사로까지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아이돌들이란 말이죠.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10대, 20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40대, 심지어 50대까지도 좋아하니까 이거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공인의 신분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사기업이 어떤 계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국민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우석 감독과 짭도어의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한 거죠. 이렇게 신우석 감독과 싸우고 나자마자 하이브에는 또 엄청난 악재가 들이닥칩니다. 주식이 대폭락했어요. 물론 주식이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갔던 이유는 기관이랑 외인이 동시에 내던졌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이브도 같이 내려간 건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반면 다른 엔터들은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악재가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 하이브의 내부적인 악재들을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이브가 지금 엄청나게 지탄을 받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팬들의 앨범 사재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대문짝만하게 또 신문에 났어요. 이거 환경단체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시민단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하이브를 금감원에다 신고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기점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해소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주가 조작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심각한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짭도어랑 신우석 감독이 또 대판했기 때문에 영화 팬들도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돌들 등쳐먹는 인간들이 영화 감독 건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는 거죠. 굉장히 나쁜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제 민희진 대표를 강제 해임시켰기 때문에 또 버니즈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이브가 또 어떤 수모를 겪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당장 제가 생각을 해도 수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말하면은 또 걸풀길이나 이런 애들이 방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전까지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렇게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하이브인데 하이브는 그럼 언제 망하는가? 언제 망하나?
전환사채를 해결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갚아야 되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이거를 갚을 수 없다면 새로운 전환사채를 다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다시 미래에셋과 재계약을 하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을 하려고 한다면은 순조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근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활동을 시작했던 캣츠아이는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습니다. 넷플릭스에도 나오고 다큐에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큰 호응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희진 대표의 주주간 계약 해지는 아직까지 살아있죠. 일방적으로 하이브 측에서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법적으로 해지된 게 아니라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언론 보도랑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완전히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랑 실제 뉴스 보도랑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것 때문에 저 역시도 주가 조작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의혹이 점진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서 결국에는 금감원에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원만한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원만한 합의는 이제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뜬금없이 하이브 대표가 바뀌어가지고 뭐 기조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하이브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보면은 기관이랑 외인이 다 던져가지고 코스피가 완전 내려앉았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이렇게 쓸데없는 산업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엔터가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은 엔터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번에 미국에서 데뷔를 했던 캣츠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주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K-팝 자체가 이제 하향세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또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를 못했는데 기존에 있는 여자 아이돌들을 후려친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캣츠아이가 미국에서 에스파, 뉴진스, 르세라핌 이런 팀들보다 훨씬 인기가 많다 이러면서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에스파나 뭐 뉴진스, 르세라핌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데뷔를 했나요? 아직 미국에서 데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당연히 캣츠아이가 더 구글 트렌드에서는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캣츠아이가 뉴진스나 르세라핌, 에스파를 다 밟고 올라선 것처럼 이렇게 또 뉴스 기사를 내놨어요. 이거 완전히 기존의 여자 아이돌들을 내려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고 이거 늘 에스파랑 뉴진스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 좀 고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캣츠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르세라핌 같았어요. 그 르세라핌스러운 안무에 르세라핌스러운 노래에 또 르세라핌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그냥 사람만 바뀐 그런 느낌? 어찌됐든 캣츠아이도 새로운 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딱 보자마자 르세라핌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뭐 큰 역할을 가져오겠습니까? 르세라핌도 잘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르세라핌 비슷한 거를 만들었다면은 결국에는 르세라핌을 좋아하는 팬들이 캣츠아이에 옮겨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하이브나 뭐 짭도 측에서 보여준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책임이 없고 되게 무능력해 보이고 또 지성적이지가 않아요. 신우석 감독과의 설전만 보더라도 처음에 신우석 감독이 반이수 채널에 영상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인스타에다 올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도어에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신우석 감독을 공격을 했고 신우석 감독은 무슨 허위사실이냐 내가 지금 예전에 우리가 계약했던 것들을 다 봤는데 난 틀린 게 하나도 없구만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은 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거냐고요. 대중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반지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대중들을 속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대중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속여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맨날 깨지는 거예요. 무슨 뭐 뇌호흡 같은 걸 해야지 이런 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모자라면 이렇게 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팬들은 다 도망갔나 봐요.
지금 아직까지 멜론 차트에서 뭐 60위 뭐 70위 이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멜론은 이제 팬덤 싸움이죠. 그냥 인기가 높은 가수가 거기 1위를 먹는 경우는 없어요. 팬들이 스트리밍을 많이 해야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줄세기가 들어가지는 건데, 이제 차트 순위에 60위에 있다면은 팬덤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또 하이브가 또 작업해가지고 또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다른 쪽은 다 올라갔어요.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좋아졌고, 그리고 또 뭐 애플 뮤직에 있는 순위도 좋아졌는데, 팬덤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멜론 차트에서는 굉장히 낮은 순위다. 도대체 국내 팬들이 왜 르세라핌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부터 8월까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덕션을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애잔합니다. 지금까지는 팬덤들이 되게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가수를 응원하고 막 서포트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다른 일반 팬들 있죠. 그냥 우리가 응원하는 그룹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막 공격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막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히말라야 산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사람의 트윗을 보면은 올해 개설됐어요. 트위터가 올해 개설돼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하이브를 저격을 한다고 해가지고 화가 났어. 아니, 방탄소년단은 하이브가 필요가 없어요.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을 필요로 하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팬이라면은 우리 가수가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소속사가 없는 쪽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이익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속사랑 계속 같이 가야 된대,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월드에서 심어놓은 첩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굉장히 광신도적인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 하이브를 편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초 집단에서 이렇게 막 여론 만들 거를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생각을 하면은 좀 약간 나사 빠진 애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다 이런 애들이 심어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심어져 있고 이런 애들이 거기서 막 선동을 하니까 또 이런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순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커뮤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서 커뮤를 하는 건데,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또 이런 거에 또 혹해가지고 미친 사람들 마냥 인터넷을 헤집고 다니면서 또 시끄럽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이런 팬덤들은 그런 일부 팬들 속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자료를 계속 모아서 법적 대응을 하든 아니면 영상으로 고발을 하든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달에는 우리의 영원한 아기 대표 미니진의 현대카드 강연이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로 방영된다고 하던데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리를 해서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